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의 강의는 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JTBC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즐겨보는 프로 하나가 차이나는 클래스죠. 차이나는 클래스에는 가끔 정말 차이나는 클래스다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김누리 교수의 강의 내용은 불행을 확대 재생산하는 교육제도, 불행을 내면화하는 우리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고, 한국 사회의 앞으로 100년 대계에 대한 큰 타이틀, 큰 주제, 큰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패널들 중 한 명이 김누리 교수의 강의를 들은 후와 듣기 전에 사회로 자기의 가치관을 구분시켜 버렸다고 하듯이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해내고 있죠. 우리는 우리 사회에 살면서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고 왜 이렇게 됐는지, 삶은 원래 불교에서처럼 고해인지 늘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독일 교육과 우리 교육의 차이는, 독일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는 반면에 우리의 교육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사유하지 않고 기득권층, 보수층의 이익을 더욱 공고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쟁은 불가피하고 사회적 출세우기는 어쩔 수 없다는 교육을 주입시키는 교육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몇몇 인간, 몇몇 지도자, 몇몇 지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행한 사회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독일 교육은 저항 교육이다, 비판 교육이다, 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기존 사회, 기득권 사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기득권 사회를 비판하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지난번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기본적인 메시지가 친부 사례라 그랬죠. 친부 사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가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이고 거부죠. 기존 사회에 대해서 끝없는 비판과 거부, 저항이 곧 인간 사회를 인간이 살만한 사회,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 교육이라는 것이 기존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 가치관을 그대로 주입시키고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을 해왔다는 거죠. 이런 큰 어떤 개념 구조의 차이에서 독일 교육과 우리 교육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 중에서 물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독일 교육이 경쟁을 거부하는 교육, 서열화를 거부하는 교육. 사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 욕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화는 불가피하고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끝없이 이런 불가피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하는 장치로서 교육이 기능해 왔기 때문에 독일은 우리와는 다른 그야말로 행복한,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우리 사회는 아이들 자살률이 벌써 10수년째 1이라 그러죠. 불행을 재생산하고 불행을 주입시키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 임금만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통계학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문제의식으로 알지도 못하죠. 본질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이념을 따라가고 구호를 따라가지고 정치를 따라가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제거해버린 이런 교육
희생자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판 능력을 거세당한 인간, 이것이 한국 교육의 현 주소다. 이런 설명같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자는 데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국립대학이 44개, 44개, 그 다음에 대학 대학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 그래서 앞으로 등록금을 없애고 모든 등록금을 국가에서 대신 납부를 하면 사립대학들이 다 국립대학으로 전환이 될 거다. 왜냐? 국가가 재정을 통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100% 재정을 책임지는 대학이 되면요, 사립대학도 국립대학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다. 100%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사립대학들이 사실 교육 이념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 싶을 정도로 교육의 사유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육은 공교육이 돼야 되죠. 이런 문제는 100% 동일한다.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서열화하는 것, 고등학교를 뭡니까 이게 우수 고등학교, 민간 고등학교, 특별 고등학교를 만드는 걸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버린다. 모든 대학이 동일한. 그래서 누구나 선택하면 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이 100개든 200개든 다 서울대학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모두 다 서울대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굳이 좋은 대학 가려고 할 이유가 없어지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졸업자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 현실이 된다면 굳이 대학을 가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 대학이 가르치는 것은 행복한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 교육은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이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을 길러왔다. 자, 일반적으로요, 한국 사회에 태어난 것은 어쩌면 불행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한번 보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취직을 하면요, 한 30세 정도 됩니다. 30에서 50 정도 되면 이때는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것도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또 끝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50대, 60대 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당하죠. 대부분 직업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끝없는 경쟁사회, 끝없는 불행사회로 나아가게 되죠. 학교 다니는 시간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시간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다. 이것은요, 인생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60, 70이라고 보면요, 30년 동안 불행을 살고 있는, 불행을 강요하는 삶입니다. 학생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과외에 내몰려,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과외에 내몰려, 고통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학생이 즐겁고 학생이 행복해야 되죠. 젊은 시절이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500년이나 1000년쯤 되면요, 한 30년, 40년 동안은 불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한 번 행복해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지 말고 과거도 살지 말고 현재를 살아야죠. 학생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회,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회, 이것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불행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과 정치와 사회의 현실, 이런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18세, 19세에 투표권을 주는 문제도 정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독일에는 초등학생들 데모가 가장 겁나는, 가장 자발적이고 가장 참신한 데모라 그러죠. 저항 교육을 시킨 결과다. 우리는 저항이라 그러면 사회를 뒤집는,
사회를 파괴시키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 저항은 인간이 자기의 권리를 찾아오는 인간이 자기의 존엄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행복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늘 인식하고 관념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당연했던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가르쳐주는 김누리 교수의 강의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제주 난민 500명이 들어와서 꼭 2명 정도 난민으로 받아들였대죠.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매일 생각하게 하는 독일은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비판하고 과거를 반성하는 교육부터 그야말로 인간이 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공유해가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책은 가인의 뜰인데요. 가인의 뜰, 카인의 후예도 있죠. 카인의 후예. 성경은 보면 카인과 아벨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어떤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 그 서로 경쟁하면서 하나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죄성을 얘기하죠. 인간은 그렇게 죄로 탄생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산물이 아니라 축복과 희망의 산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전진기지가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곧 하늘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우리 스스로의 존엄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의 존엄, 이것을 인정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 가치 있는 인간, 스스로 의미 있는 인간, 스스로 존엄한 인간, 이런 인간을 먼저 가정하고 이러한 존엄을 어떻게 회복하고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에서부터 먼저 찾아야 되겠다. 노예 해방은 노예가 시키고 여성 해방은 여성이 시켰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 아이들의 불행을 내면화하는 이 시스템은 아이들이 스스로 쟁취해야 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회가 모두 공감하고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나갈 때 한국은 그야말로 행복한 나라, 사람 살기 좋은 나라. 독일인들이 세계 청소년들의 교육 수준을 판별하는 피사라는 어떤 기준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취재하러 왔다가 한국 교육의 처참한 불행을 내면화하는 시스템을 보고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권 프로그램을 바꿔버렸다 그러죠. 우리 스스로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고 특히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고 그 방안을 찾아서 행복한 사회, 우리 스스로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모두 다 공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